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테라 포스트바이오틱스 오늘 나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오늘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약국에서 정말 쓸만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이 테라 바이오틱스 어떤 제품인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라바이오틱스 약국에서 과연 유용할지 궁금하시죠? 속 시원한 답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마시는 테라가 아닌 면역 건강의 최고봉인 테라바이오틱스 1조 만나러 온 박재홍 약사입니다. 특별히 우리 약국 경영에 일조하게 될 1조 포스트 바이오틱스 한번 제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역시 이 베른이 워낙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약국 전용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처음이니만큼 소비자 여러분과 약사님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최근에 많이 검색량이 늘었습니다. 네. 특별히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궁금한 게 이제 어떤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이제 선택할 거냐 이런 이제 검색량이 많다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 잘 고르는 요령 네.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다. 그래서 네.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? 네.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딴 거보다 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이 자체로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활성을 높이는 균종인지 아닌지 이 여부, 그리고 얼마나 고농도인지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. 또 아까 이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 같은 경우가 바실러스 같은 그런 간균보다 훨씬 800분의 1이라고 하셨던가요? 그 정도로 작은 사이즈라서 소장의 그 M셀의 이 투과도가 더 높고 그래서 면역 활성이 더 높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만큼 면역 활성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균종을 좀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또 선택의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얼마나 이 고농축으로 만드느냐 하는 이 기술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화학적인 첨가제라던가 부영제 이런 거 들어갔느냐 아니냐 이런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걸 다 소비자가 그냥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우리 약사님들께서 잘 가이드를 좀 해줄 필요가 또 의무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들을 많이 취급을 해왔는데 여러 종류의 균주를 이제 배합해 놓은 특징을 통해서 섭취 대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더라고요. 약사님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인이나 소아나 또 노인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 우리 테라바이오틱스는 실제로 균주가 종류가 한 가지예요. 네,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우리 현장에 있는 약사님들이 어떤 점을 포인트로 해서 권유를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생균 제제고 그것을 여러 가지 균주를 복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조금 입증이 되는 편이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 생균은 그 배합 장내에 살고 있는 우점종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맞아요.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역류하는 또 비피더스가 필요하고 또 조금 성장하게 되면은 조금 락토바실러스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 장내 세균총에 따라서 그거에 기반한 제품들이 나오고는 합니다. 하지만 지금 저희가 테라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생균 제제와 다르게 사균 제제이기 때문에 어떤 혼합 균주를 해서 뭔가를 기존에 어떤 균주를 투입한다기보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효능효과에 기반해서 추천해드리는 게 가장 이 제품의 장점을 살려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포스트바이오틱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, 그거는 이 제품이 단일 균주인데도 불구하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서 같은 면역 활성 효과를 나타냅니다. 다만 함량에 대해서는 이제 체중이 다르니까 거기에 비례하게 설정해서 먹이시게 된다면 면역 활성 효과를
실제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1조라는 함량이 설정된 것 기준 자체도 면역 활성화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 함량으로 제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근거가 있는 기반으로 해서 환자분들하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일 첫 번째는 면역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면역 말고도 아까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특허받은 것 중에서는 이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도 있었고요.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아토피를 개선해 주는 것에 대해서 SCI급 논문도 나와 있으니까 아토피 환자라든지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체 실험까지 갔잖아요. 그래서 암 환자에게도 이런 근거 기반으로 해서 상담을 해드리게 된다면 그 환자도 실제로 더 좋은 효과로 이어질 거라 보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좌담회를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팔 건 아니잖아요.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한 그런 대상들한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적극적으로 권하면 되고 이렇게 핵심적인 면역 조절과 항염 작용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테라바이오틱스로 유도하면 되겠습니다. 드려보고 싶은데요. 네. 이 균주가 지금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포털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좀 무서운 말들을 좀 해놔요. 뭐 뇌수막염을 일으켰다라던가 뭐 요로감염이라던가 뭐 신생아 뇌막염 이런 얘기들 이런 질환들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. 이 균이. 그런데 이 균으로 만든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.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?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질환들의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런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가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위험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쓰는 제품에는 그런 내성이 없다는 것들을 다 검증받은 그런 것들만 쓰게 돼 있고 특히나 이렇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고 쓰셔도 되고 베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30년간의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안전성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저 질문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지영 약사님한테 질문해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이제 제품 섭취 방법이 이제 슬슬 궁금해졌습니다. 먹고 싶은 마음 생겼거든요. 그래서 권장 섭취량이 일단 제품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한 포씩 하루에 한 번에서 3번까지 복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섭취 방법이 이제 영유아나 뭐 이제 일반 성인이 모두 동일한 건지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가 가능한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엄마들은 보통 분유에 타주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용법은 다양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고요. 그리고 이거 먹으면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이렇게 섭취 방법하고 효과 나타나는 시점 좀 알려주십시오.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바이오틱스 자체가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저하된 분들한테 안전한 제품이잖아요. 기본적으로 중환자들이나 영유아에게 굉장히 안전하게 섭취를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으니 저도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. 보통 분유를 탈 때 몇 도에 타는 게 좀 굉장히 올바르게 타는 경우일까요? 60도 미만? 실제로 적정 온도는 50도에서 70도 사이. 자장님께서 완벽하게 맞추셨어요, 역시. 단백질이 응고되지 않는 오,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온도에서 타고 나서 아이한테 먹일 때는 그 굉장히 뜨겁잖아요. 그래서 30도에서 40도로 낮춰서 이제 먹이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 우리 영유아한테 먹이는 과정에서는 한 포 다 먹기는 조금 많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분유를 보통 어머니가 타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탈 수도 있겠죠. 반포 정도 타고 나머지 반포는 우리 부모님이 먹어주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우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복용 시점은 사실 영유아 3개월 이상의 영유아부터는 다 복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나서 산모나 수유부나 내지 임산부도 복용이 가능한데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특징으로 또 이제 면역 염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가 먹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아토피나 기타 면역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산모가 먹고 나서 그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통해서도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면역 인자가 좀 더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제가 이걸 딱 먹어서 바로 효과가 나냐? 우리 소비자들이 보통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근데 실제로 꾸준하게 드셨을 때 1, 2주 이상 드시면서부터 그 소비자들이 내가 어떤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제품을 이제 드시게 되면 그 테라바이오틱스가
한 2달 정도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이거든요. 하루에 한 포를 드시게 된다면 2개월 정도 드시면서 변화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 그 이후에는 또 드실지 내지 또 그 용량을 또 조절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 부분은 꼭 약국에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.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. 마케팅 쪽에 고수이신 우리 고기현 약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. 어쨌든 프로바이오틱스가 핫했어요. 그런데 비하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일단 가격 면에서 조금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뭐 1조라고 해요. 그런데 다른 제재는 뭐 300억짜리도 있고 뭐 4,50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는데 굳이 조금 더 주고 1조여야만 할 이유가 있나?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1조 테라바이오틱스여야 할까요? 장내에 이제 100조 정도 그 세균들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들의 먹이가 되잖아요. 그 100조를 먹이는데 뭐 3,000억, 1,000억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죠. 최소한 1%, 매일 1%를 먹이로 줄 수 있는 1조 정도를 투여해야 충분하게 장내 활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 이제 그들의 먹이 역할도 하지만 또 일정한 부분이 또 장에 흡수돼서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농도가 함량이 1조다. 근데 그거는 지난 30년간 데이터와 섭취 이력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제품은 속된 말로 1조의 가치가 있다.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는 약국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우리가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약사님이 효과에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할 때 우리 손님들은 더 좋은 그런 효과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베름에서 나온 제품 중에 7.5조 유산균도 있거든요. 그것도 뭐 성인이 먹었을 때 전혀 이렇게 우리 사균이 정착해서 생균처럼 그렇게 막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량 쓴다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,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약국에서도 포스트바이오틱스 딱 이런 뭐 포스트바이오틱스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생균사균 복합제라든지 이미 그런 것들을 약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저도 약국에서 팔아보면 단기간 장염에 걸렸다든지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2, 3일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경우도 많았고, 실제로 아기들이 이렇게 장염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줄 수 있는 게 잘 없어요. 그런 친구들한테도 저는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 약국에 있는 것들을 그나마 활용해서 이렇게 썼었는데, 이제는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알았으니까 이 제품으로 그런 식으로 써보면 좋지 않을까. 그걸 우리가 이제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교육하고 풀어내서 완성시킬 수 있는지,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.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